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중국회계에서 투자부동산 하겠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우리 기업회계 기준서 그 1040호 아마 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감정평가사하고 세무사하고 공인회계사 제가 이제 기출문제 1차 기출문제 검토해 보니까 매년 나오진 않고 2, 3년 한 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2, 3년에 한 문제씩 한 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론 문제, 지문 문제하고 계산 문제 반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준서도 오늘 제가 하는 것도 오늘 기준서 거의 다 다룰 텐데요. 기준서도 양이 적습니다. 양이 적고 내용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형자산 쪽을 여러분들이 이걸 하기 전에 유형자산하고 공정가치를 이제 많이 알고 계시면 투자부동산은 개념 정도만 추가시키는 정도로 해서 어렵지 않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높은 챕터이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걸 꼭 공부하시고 꼭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거의 정형화되었습니다. 문제도 첫 번째 이제 투자부동산이란 무엇인가 정의. 투자부동산하고 이제 유형자산하고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거, 리스크 자산까지 같이 해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유형자산하고 지금 말씀드린 투자부동산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제 이용하면 유형자산인 거 크게.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투자 수익 이용하지 않고 투자 수익으로 임차 이런 것으로 이제 할 목적이면 투자부동산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보유 목적에 따라서 이제 때때로 유형자산이 투자부동산이 될 수 있고 투자부동산이 유형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냐. 네, 세 번째는 투자부동산이 기본적으로 IFRS이기 때문에 이제 공정가치 원칙인데 원가 모형으로도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어떻게 하냐. 크게 이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형자산하고 투자부동산, 공정가치하고 원가 모형 왔다 갔다 하는 회계 정책 관련된 거고, 당연히 이거는 이제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 2, 3 모두 지문 문제로 당연히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2, 3번은 계산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정도만 세 가지 챕터만 주제만 여러분이 이제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시험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부동산은 그리고 제가 이제 실무도 이제 보면 우리가 주제로 문제 나오는 요 것들이 실무에서도 이제 주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산이 만나면 얘를 내가 유형자산 처리할지 투자부동산 처리할지, 왜냐면 회계팀 큰 기업들은 회계팀이 구매 취득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회계팀 나중에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를 수가 있어요. 정의를 우리 회사가 투자 목적으로 한 건지 사용 목적으로 한 건지 정확히 모를 수가 있어서 요게 이제 실무적으로도 좀 늦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부동산이 또 이제 우리 이제 회계정책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떤 공정을 잘 되다가 이제 안 내면 처분하고 임대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실제 1, 2, 3은 시험 문제도 나오지만 우리 실무에서도 흔히 맞닥뜨리는 문제입니다. 요 목차는 우리 이제 기준서에 있는 목차입니다. 기준서의 목차고, 용어의 정의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인식구 측정, 회계 정책하는 부분, 그다음에 계정 대책. 제가 이제 밑줄 치는 부분이 요 세 부분하고 연관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밑줄 친 거는 우리 기출문제 위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제가 주로 밑줄을 친 겁니다. 그래서 공정가치는 그냥 우리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원가도 다 아실 거고, 그다음에 자가사용 부동산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투자부동산이 자가사용 부동산이 나오고, 그리고 투자부동산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이론 문제에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가사용 부동산은 내가 쓰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이 유형자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계정을 쓰는 겁니다. 자가사용 부동산은 그래서 이제 제야나 용역, 우리 회사의 본연의 매출 쪽 관련된 제야 제공이나
관리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소유자가 보유하거나 리스 이용자가 사용권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제한의 융용, 생산 쪽에서 쓰고 있는 거고, 투자 부동산은 말 그대로 이제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 있는 거죠. 그 팔 의도가 있는 거겠죠, 당연히. 임대 수익, 시세 차익 또는 둘 다를 얻기 위해서 소유자가 보유하거나 리스 이용자 사용권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그래서 투자 부동산은 당연히 시세 차익하고 이걸 먹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유를 해야 되는데, 사용권 자산도 포함을 합니다. 사용권 자산. 왜냐면 사용권 자산은 우리가 이제 리스에서 이제 보시면 사용권 자산을 우리가 취득한 다음에 다시 또 재임대를 할 수가 있어요. 전대라고 그러는데 재임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임대 수익을 또 다시 내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권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투자 부동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 같은 거 좀 잘 안 해보시면 사용권 자산 내 거 아니고 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쪽으로 갈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용권 자산을 다시 재임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부동산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말만 보면 이제 리스용자 사용권 자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양쪽이 다 했는데 그런 판단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네, 다음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그러니까 요 목적으로 보유하는 거는 투자 부동산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제한의 융용 생산 또는 제공이나 관리 목적 사용. 요거는 이제 자가 부동산에 이제 연결되는 거고, 생산적인 영업 과정에서의 판매. 이것도 이제 요 자가 부동산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가와 나는 굳이 이제 우리가 이제 기준서에 설명을 안 해줘도 요 자가 사용 부동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좀 더 분명하게 적시를 해준 거죠. 그래서 투자 부동산에서 이제 제한의 융용, 통선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하는 것들은 우리가 투자 부동산을 보지 않고 자가 사용 부동산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출 문제를 보시면 거의 이제 우리 기준서, 제가 이제 갖고 온 게 기준서인데, 기준서에 있는 문구 그대로 거의 이제 지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문을 기준서를 보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네, 투자 부동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임대하고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투자 부동산 예입니다. 그래서 장기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 그다음에 이제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제외한다. 이걸 왜 필요하냐? 이건 판매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매출 고유 성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장기라는 말이 이제 쓴 겁니다. 재고 자산의 성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하기 위해 보유하는 토지는 재고자산 성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부동산인 거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비유동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갖고 계시면 되고, 얘는 비유동 자산인 거고, 단기간에 영업 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하기 위한 토지는 우리가 이제 유동 자산으로 통해서 재고자산이 될 수가 있어요. 꼭 재고자산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장기라는 말이 중요하고, 시세 차익. 장래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회계팀에서 올 때 취득했는데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헷갈린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장래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 부동산을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전히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 토지는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한 것으로 본다. 이거 이유를 설명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장래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는 우리 기준서의 관점에서는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투자 부동산을 가는 거죠. 근데 직접 보유하고 운영 리스로 제공하는 건물, 운영 리스 제공하니까 당연히 내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좀 투자 부동산인 거고, 또는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련되고 운영 리스로 제공하는 사용권 자산, 운영 리스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운영 리스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미사용 건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영 리스로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투자 부동산인 거고, 미래의 투자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해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요게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미래 투자 부동산 사용하기 명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미래 투자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취지가 이제 약간 애매모호하고 의사결정 안 되고 이런 것들은 그냥 투자 부동산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제 네가 공장으로 쓸지
뭐 상생 판매 활동에서 쓰는 게 분명하지 않으면 투자부동산으로 가라. 이런 게 이제 취지죠. 그러니까 취지를 아시면 됩니다. 취지를. 그 다음 이제 투자부동산이 아닌 경우, 투자부동산이 아닌 경우는 보통 이제 통상적인 영업과정 이런 말 하고 이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 일을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그래서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 이런 것들은 이제 투자부동산이 아닌 거고. 그래서 보시면 또 예를 들면 가까운 장래에 판매, 개발하여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약간 재고자산 이런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시세 차익이라는 거는 내가 보유했다가 파는 시점을 내가 조정하는 거고, 이거는 가까운 장래에 판매하기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자가사용 부동산, 자가사용 부동산 당연히 이제 투자 부동산이 아닌 거고, 미래에 자가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미래에 개발 후 자가사용할 부동산, 그다음에 종업원이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처분 예정 자가사용 부동산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처분 예정인 것도 우리가 자가사용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가사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쓰고 있는 거.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임대장애 줄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시세 차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근데 쓰고 있는 거는 웬만하면 계속 써야 되니까 시세 차익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관점을 보지 않는 거고, 회사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회사 다니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부동산은 뭐 하루아침에 뭐 매수자를 뭐 구하거나 매도자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이,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웬만하면 뭐 한두 푼도 아니고 좀 큰 거예요. 어느 정도 다 비중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용하던 걸 갑자기 내가 시세 차익을 내려고 한다. 이런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 그런 멘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한다는 거는 내가 시세 차익보다는 이런 사용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부동산 쪽으로 이제 분류하지 않는 거예요. 네, 금융리스를 제공한 부동산. 다른 쪽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운용리스는 우리가 이제 투자부동산 보는 거고, 금융리스는 우리가 그 투자부동산 안 보는 겁니다. 그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회계에서는 이제 IFRS 기준이 이제 웬만하면 뭐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레이한 부분, 뭐 이렇게 그레이한 부분이 있으면 예전에는 뭐 이렇게 이제 통으로 하나로 이제 처리하라 뭐 이런 게 이제 많이 허용했었어요. IFR 이전 이럴 때는 그 실무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IFRS 이제 들어오면서는 이렇게 이제 구분되는 것들 구분해라. 그리고 구분 잘 안 되는 거 얘네만 따로 떼어서 따로 회계 처리하라. 이런 게 이제 기본 컨셉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부분별로 분리하여 외역할 수 있으면 각 부분을 분리하여 회계 처리한다. 각 부분별로 이제 따로따로 하려는 거고, 부분별로 분리하여 매각할 수 없다면 제한의 경우 생산 또는 제공이나 관리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는 부분이 경미한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을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한다. 그러니까 미미하면 분리하지 말고 그냥 투자 부동산 해. 그리고 이제 안분도 하지 말고 투자 부동산 해. 이거고, 구분 가능하면 부분별로 분류해서 가능하면 구분하라는 겁니다. 구분하고, 그러니까 구분한다는 게 이제 투자 부동산이냐 비투자 부동산을 이제 구분하라는 거고, 그다음 이제 그 투자하고 비투자 부분 같이 섞여 있으면 따져보라는 거죠. 따져봐서 뭐 비투자 부분이 뭐 마이너다 그러면 우리 투자 부동산을 보는 겁니다. 세법도 그런 거 있잖아요. 세법도 약간 편의적으로 같이 혼합해서 하면 일정 비율 이상이 있으면 하나로 보는 거. 이런 것도 이제 허용, 이건 실무적 편의성을 이용해서 이제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부분별로 있으면 부분별로 각각 하는 거고, 부분별로 구분이 잘 안 되면 마이너한 부분만 인정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부동산 보유자가 부동산 사용자 이제 부수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자가 보면 전체에 대해서 그러한 용역 비중이 경미하다면 부동산 보유자는 당해 부동산을 투자 부동산 분리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용역이 메인이 아니냐를 보시면 돼요. 이 투자 부동산하고 요거 이제 그 엮인 건데, 용역이 메인인 거예요. 용역이 메인이면 용역을 위해서 투자 부동산 우리가 부동산을 제공하거나 뭐 이러기 때문에 걔는 이제 투자 부동산이 아닌데, 이 용역이 요거랑 좀 연관된 거예요. 용역이 마이너하면
이 투자 부동산 쪽은 이제 투자 부동산에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무실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사용하는 리스ing에게 보안과 관리용을 제공하는 경우는 이제 마이너한 용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투자 부동산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는 겁니다. 투자 부동산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요것도 이제 중요한 건데 시험 문제에서도 중요하고 이제 우리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이제 그 우리 실제 여러분들 하는 건 연결재무제표, 주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지배기업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배기업이 있고 밑에 중소기업이 있으면 얘가 영업을 열심히 하겠죠.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얘가 지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얘를 이제 임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기 때문에 지배기업의 별도로 얘가 이제 투자부동산인 거고, 근데 연결 실제 전체에서는 영업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하는 거잖아. 얘가 생산 판매를 해서 열심히 하는 거기 때문에 연결 실체 입장에서는 그냥 일반 유형자산인 거예요. 이런 연결 조정이 되게 많이 있어요. 실제 실무에서는. 그래서 이제 투자부동산이 들어오면, 별도 투자부동산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그 유형자산으로 이제 바꿉니다. 바꾸고 또 그 아까 이제 제가 이제 회계정책 같은 것도 얘기했는데, 우리 유형자산이 이제 그 원가 모형이에요. 원가 모형. 그러면 이 회사는 공정가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가 모형으로 우리가 또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투자부동산을 대부분 많은 회사들, 제가 그 알고 있는 많은 회사들은 원가 모형을 많이 처리를 합니다. 공정가치를 구할 수 있을지라도 그 원가 모형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연결 입장에서는 어차피 원가 모형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배기업 또는 다른 종속기업의 부동산을 리스하는 경우가 있다. 임대 수익을 위해서 이제 리스하는 거죠. 이러한 부동산 연결재무제표에서 투자 부동산을 분류할 수 없다. 당연히 분류할 수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죠. 판매와 생산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경제 실제 가점에서는 당일 부동산 자가 사용 부동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연결 조정 사항이 있고, 그래서 2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2차 문제까지는 잘 안 봤는데, 2차 문제에서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산하는 것보다도 단순히 계정 재분류하고 금액 약간 바꿔주는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차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념적으로도 중요한 거고. 그다음 뭐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투자부동산이냐 자가사용 부동산이냐 투자부동산이냐 유형자산이냐를 주로 이제 구분한 거고, 한 문제 정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회계 처리, 우리가 인식, 회계 처리, 그러니까 IFRS 기준은 기본은 이제 인식, 최초 인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처리, 그 다음에 이제 제거하기 전에 여기 이제 후속 처리 이제 효과 뭐 이런 게 있죠. 이게 기본적인 그 우리 기준서의 그 차례입니다. 그래서 인식은 소유 투자 부동산은 뭐 자산으로 인식한다. 뭐 이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산의 정의가 미래 경제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이 측정할 수 있다. 이게 자산의 정의잖아요. 자산 대신에 투자 부동산이라는 용어만 바꾼 겁니다. 근데 투자 부동산의 원가는 이 발생 기준, 우리 회계가 이제 기본적 발생 기준이니까 일반적인 내용 쓴 거고, 투자 부동산 관련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유지 원가, 투자 부동산을 관련해서 일상적으로 유지 원가 있잖아요. 유지 원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비용 처리하잖아요. 그거는 똑같은 거여서 이것도 이제 투자 부동산 관련해 발생한 유지 원가는 투자 부동산 정보 금액 인식하지 않는다. 이런 원가는 단기 손익 처리 인식한다. 그러니까 손익으로 간다는 거고, 기본적인 내용은 다 적힌 겁니다. 그래서 인식 부분은 실제로 뭐 상식적인 거에서 이제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정하게 이제 투자 부동산 단어만 들어간 거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다음 소유 투자 부동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원가를 측정한다. 이것도 원가를 측정하는 거고, 거래 원가는 최초 측정치에 포함한다. 거래 원가는 이제 포함하는 거고, 다음에 항목은 투자 부동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보시면 이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 없는 초기 원가. 이건 똑같습니다. 이거는 유형자산이나 뭐 상식적인 내용 적어놓은 거예요. 직접 관련이 없는 원가. 계획된 사용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발생하는 부동산 운영 손실, 이것도 이제 우리 개발비나 유형자산이나 다 똑같습니다. 건설이나 개발 과정에 발생한 비정상적인 원재료, 인력 및 기타 자원의 낭비 금액,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니까 이런 개념, 여러분들이 원가 배우시면 이제 표준원가? 약간 이런 개념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는 다 우리가 이제 그 시도원가를 보지 않는다. 비용 처리해라. 그런 거 보시는 거고. 어차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 기말에 평가를 하게 되면 그 공정가치하고 비교하다 보면 다 평가손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장부가액으로 가는 게 별 이득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다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투자부동산은 후보조건, 요거 뭐 이것도 상식인데, 후보조건이라는 건 이제 기간이 좀 있겠죠. 당연히 후보조건을 취득하는 경우 원가는 취득 시점에 현금 가격 상당액을 한다. 현금 가격 상당액과 실제 총 지급의 차이는 신용기간 동안의 이자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우리가 후보조건을 하면 우리 신용보강하고 뭐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현금 최초에 냈던 것보다 이제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차이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자 비용으로 우리 하고 현금 상당액과 총 지급액의 차이를 별도 관리해서 하는 겁니다. 뭐 다른 회계 처리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식 시점에 이제 부분은 잘 시험에 문제에 나오지 않아요. 다른 거는 거의 뭐 유사하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없기 때문에 잘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환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업적 실질이 바뀌면 공정가치로 하는 거고, 상업적 실질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업적 실질이 교환거래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다.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 중 어느 자산에 대해서 공정가치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장부가액으로 가라는 의미고, 그 두 경우가 장부가액으로 가는 겁니다. 그 외에는 공정가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유형자산이나 그런 데서 나오는 거랑 개념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교환거래에서 이제 방금 전에 봤던 상업적 실질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교환거래에 영향을 받는 영업일부의 기업 특유 가치는 세후 현금으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굳이 정확히 이유를 보겠어요. 세후 현금으로 굳이 한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 여러분들 이제 간혹가다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체크를 한 겁니다. 영업일부의 기업 특유 가치는 우리가 세후 현금 흐름을 반영하여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상업적 실질이 있는지 여부는 요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세후를 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 사업장마다 이제 세후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교환을 함에 따라서 현금 흐름은 동일하지만 새 법인세 때문에 현금 흐름이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전으로 보지 말고 세후로 보라는 거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업적 실질이 있는지를 따질 때는 세후 현금 흐름 가지고 한다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시험에 이제 나온다는 그 회계정책 부분입니다. 회계정책 부분은 크게 유형자산과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에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투자부동산 우리가 평가 방법을 공정가치와 원가모형인데 두 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고 계산 문제로 나옵니다.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투자부동산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정가치가 항상 IFRS는 공정가치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정가치 원칙이고 원가모형이 그 후순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정가치에서 원가모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더 목적적하게 표시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우리가 당연하죠. 우리가 공정가치가 우리가 IFRS 자체가 그 목적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공정가치 많이 채택한 겁니다. 그래서 공정가치 모형에서 원가모형으로 간다면 목적 적합하게 표시될 가능성이 낮은 거죠. 신뢰성은 높지만 목적 적합하지 않겠죠. 그러면 원가 모형에서 공정가치 모형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이다. 여기서 이제 그 회계정책 변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계정책을 보고 있고, 그래서 회계정책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고법을 적용합니다. 소고법을 적용하고 비교 표시되는 것은 그래서 가오개념 재무제표를 제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회계 모형을 바꾸는 것은 회계정책으로 보고, 회계정책은 일반적으로 소고법을 적용해서 한다. 이거 관련된 시험 문제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준서에는 요 문구는 없어요. 요 문구는 없고 이제 회계 정책에 대한 문구만 있고, 회계 정책 가보면 이런 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머릿속에 정확히 있는지를 시험 문제에서 체크를 한 거예요. 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패스하겠습니다. 공정가치 모형 보겠습니다. 공정가치 모형은 여러 우리 투자부동산에 공정가치 모형 선택한 경우는 최초 인식 후 모든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그다음에 다만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그래서 이제 당연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정가치 모형을 하면 웬만하면 다 공정가치 하라는 거고, 어려울 때면 그 예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부동산의 이제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우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양도 손익으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공정가치 변동은 변동을 이제 손익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초의 공정가치와 기말의 공정가치를 구해서 그 차이를 우리가 이제 손익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이제 금융상품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하는 것도 방법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배정만 투자부동산인 거고, 또 우리가 이제 시가 뭐 이제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감가상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이용자가 상권 자산을 보유하는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 모형을 사용하여 측정할 때 기초 자산이 아닌 상권 자산을,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리스이용자가 상권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상권 자산을 우리가 이제 재임대해주고 했으니까 상권 자산을 측정해야겠죠. 상권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겁니다. 뭐 당연한 말인데 써있어요. 오히려 헷갈릴 것 같습니다. 제 보기에는. 투자부동산과 관련된 예상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가 예상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를 초과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그러니까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떨어질 때는 이제 부채, 이런 충당부채, 우발부채, 이걸 인식할지 여부를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출